네, 잘 쉬셨죠? 이제 문제 해설 하도록 합시다. 해설 들어가기 전에 동영상 꼭 보세요.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자, 그러면 1번을 봅시다. 이 1번 문제가 알고 보면 되게 심플한데 여러분 푸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대한손해보험회사는 2022년도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벌써 힌트가 하나 있어요. (2022년 1월 1일에) 영업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에는 무슨 정보가 담겨 있어요? 2021년도 있죠. 2022년 이전에는 어떠한 실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때요? 2022년 이전에 이 회사의 어떤 영업 실적의 결과가 2022년도로 이행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그렇죠? 이렇게 넘어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깔끔하고 깨끗하게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022년 기간이 문제 보면은 12월 31일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기간은 딱 1년인 거예요. 알겠죠? 이 1년 안의 실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단 1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 건을 체결한 거죠. 그쵸? 그래서 다음은 2022년 12월 30일에 작성된 대한손해보험회사의 재무정보이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밑에 박스에, 그죠?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지만 이건 다 뭐예요? 이 1년 안에 일어난 한 건의 계약과 연관이 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다. 알겠죠?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022년도에 손해율은 이렇게 1번 답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손해율 계산을 해야 되죠. 그렇죠? 손해율은 실은 뭐예요? 손해율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경과보험료, P는 프리미엄의 약자로 합시다. 프라이스의 약자도 돼요. 그렇죠? 보험 가격이 보험료죠. 그렇죠? 경과보험료분의 손해율은 그 해에 발생한 손실이죠. 그렇죠? 플러스 뭡니까? 손해인데 손해사정비.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요게 손해율이에요. 자, 그러면 경과보험료를 봅시다. 경과보험료를 구해야 되겠죠? 수입보험료가 2.4, 2억 4천이었죠. 그쵸?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자, 경과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미경과보험료를 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재보험료가 있죠. 그쵸? 재보험료가 1억 2천이라고 그랬죠. 여기 수입보험료죠. 수입보험료. 그죠? 근데 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밑에 재보험료 1.2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재보험료. 그러면은 두 개를 빼면은 1.2억 이게 뭐예요? 회사의 보유보험료죠. 그죠? 그 회사의, 그 보험회사의 회계연도 말에 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는 그 회사의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쵸? 이 보유보험료 중에서 기관이 경과한 게 경과보험료고, 기관이 경과하지 아니한 걸 가리켜서 미경과보험료라고 하죠. 그쵸? 그죠? 근데 경과보험료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미경과보험료가
0.4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죠? 보유보험료는 경과보험료 더하기 미경과보험료예요. 그런데 미경과보험료가 0.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과보험료는 얼마? 경과보험료는 보유보험료에서 미경과보험료를 빼면 되죠. 그렇죠? 경과보험료는 그러면은 1.2억에서 1억 2천에서 0.4억 4천만을 빼면은 얼마예요? 8억이죠. 8억. 0.8억. 자,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있죠? 자, 지급보험금이 0.8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손해 있죠. 이 손해금. 자, 손해액. 이걸 살펴봅시다. 지급보험금이 0.8억으로 되어 있는데 요 손해액이 그죠? 요 보험회사의 대한손해보험회사의 손해금에 지급보험금에 0.8억 8천만 원을 그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여기 함정이 있죠. 재보험이 있죠. 재보험. 이게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밑에 보면은 재보험료에서 1.2억인데 프로레이터 방식이라고 했죠. 프로레이터 방식은 뭐예요? 비례 재보험에서 비율 재보험이라고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보험회사가 리스크를 X만큼 리스크를 인수를 하면 어때요? 그걸 나눠 갖는 퍼센티지. 요게 원보험자, 재보험자. 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미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리스크를 이렇게 미리 정해진 약속된 비율에 따라서 리스크를 나눠 가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역시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로레이터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재보험료가 딱 공개를 그래 1.2억이죠. 수입보험료의 몇 %예요? 딱 50%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50%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50%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50%. 요게 이 문제의 함정이었어요.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걸 파가냐 못하나. 그죠? 요 비율이 50%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방식이 프로레이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프로레이터 방식에 의해서 재보험료가 딱 한 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수보험료가 2.4억인데 재보험료가 프로레이터 방식에서 1.2억이에요. 반이잖아요. 50% 나갔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50%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도 원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가 얼마씩? 딱 그 비율만큼 50대 50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지급보험금이 0.8억이라면은 실은 이 0.8억은 뭐예요? 원보험자가 50%, 재보험자가 50% 나눠서 있잖아요. 분담한 걸 더해서 0.8억 8천만 원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보험자가 순수하게 자신이 부담한 보험금은 얼마요? 0.4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게 0.4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험금이죠. 이제 요게 이제 발생 손실인데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게 발생 손실이 있죠. 여기에 손해사정비가 추가되게 돼 있죠. 그렇죠? 원래는 손해사정비를 단기 손해에 발생 손실이 있죠. 원래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이게 2011년인가 15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여기 산입되게 변경이 됐거든요. 지금은 이게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손해사정 비용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그렇죠. 0.15. 0.1은 뭐예요? 0.8분의 0.5.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보면 0.625입니다. 손해율은 0.625. 그러면은 62.5% 손해율. 이거 맞았나요? 틀렸어요. 이게 단순한 손해율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재범에 관한 것을 있죠. 기본적인 걸 알고 그것을 이 주어진 문제 안에서 읽어낼 수 있냐 없냐 이것도 테스트한 거예요.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손해율 했죠. 자, 그 다음에 합산 비율을 이제 구해라는 게 2번이죠. 이 합산 비율을 이제 구하는 게 나왔는데 먼저 이 계산 들어가기 전에 합산 비율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합시다. 총 보험료는 뭐로 된 거예요? 하나 첫 번째 순보험료죠. 플러스 사업비죠. 요 사업비가 실은 부가보험료예요. 요건 여러분 이해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는 총보험료 개념이에요. 이 순보험료는 실은 이 순보험료가 뭡니까? 이 순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순보험료 안에는 보험금 용도도 있고 손사비도 있다는 거죠. 그죠? 원래는 이 나머지를 부가보험료라고 하는데 원래 진정한 의미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순보험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보험회사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더해서 추가적으로 걷어들이는 보험료. 그래서 그걸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보험료의 실제적인 내막은 사업비가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맞아요. 자, 그래서 순보험료 더하기 플러스 사업비는 총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나눠봅시다. 총보험료로 나눠보는 거예요. 총보험료.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것은 여기는 1이 되죠. 는 여기 뭐예요? 총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 이게 바로 뭐예요? 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하는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의 비율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손해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업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든 보험료는 손해율 더하기 사업비율. 요건 뭐예요?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보험료 산정할 때 이 손해율이라는 건 뭐예요? 예측치잖아요. 사업비율도 예측치잖아요. 미래의 손해가 이만큼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여기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비율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험료 받아서 보험상품 팔고 팔아서 보험료 받고 보험금 지급하는 보험 영업 활동 하다 보면은 실제치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나타나는 거잖아요. 보험료분에 걷어들인 보험료분에 실제로 발생한 실제 손실, 실제 손해. 보험료분의 실제 사업비. 요게 나타나서 요 실제 퍼센트가 나오는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실제 퍼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것도 예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만약에 1보다 크면 어때요? 그렇죠? 분모보다 분자가 큰 거죠. 여기서 보면 분자가 지출이죠. 분모는 수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비율을 합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1보다 크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된 거죠. 컸단 말이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은 그렇죠. 지출보다 분자가 지출이죠. 분모가 수입이죠. 수입이 큰 거죠. 이익이 발생한 거죠. 만약에 이 두 개를 더한 비율이 정확히 딱 1이다. 그럼 분모와 분자 같다는 말이죠. 수입과 지출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측처, 실제처 일치한다는 거죠. 그죠? 똔똔이란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산 비율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성과 있죠. 보험 영업 성과를 언더라이팅 부문의 언더라이팅 실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합산 비율만 딱 보잖아요. 요 계산가 보면은 이 회사의 1년 동안의 보험 영업 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파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손해보험 회사에서. 이게 되죠? 근데 이 보험료는 어때요? 단기의 손해율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과보험료가 되겠죠. 경과보험료가 되겠죠. 그러잖아요. 수입보험료 중에서 올해 쓸 수 있는 보험료. 그죠? 그것이 올해의 수익으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서 그것과 올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그걸 비교해야 되겠죠. 두 개를. 그렇죠? 그래서 분모의 합산 비율을 구할 때 분모에 경과보험료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걸 봅시다. 그래서 법률 기준 합산 비율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래 기준 합산 비율 계산하고 그것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배운 합산 비율은 제가 설마 이 합산 비율은 이건 법률 기준, 법정 기준, 다른 말로는 감독 기준의 합산 비율입니다. 영어는 스태처토리로 나왔죠, 그렇죠? 스태처토리 베이시스, 스태처토리가 법률의, 법의 이런 단어잖아요, 그렇죠? 법률적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번. 손해율은 이미 나와 있죠? 했으니까. 그렇죠? 이건 이미 나와 있죠? 합산 비율 0.625 나와 있죠. 사업 비율만 구하면 되죠. 경과보험료가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0.8억이죠. 분해. 자, 사업 비율인데 그 위에는 이제 사업비 지출이죠. 여기서 보통 위에는 순사업비. 진짜 내가 그 해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순사업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모 박스에 순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죠? 자. 자, 여기서 비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사업비가 0.72억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건 비용에 들어가겠죠. 사업비 친절을 써놨으니까 0.72억. 여기 보면은 손해사정 비용에서 이것도 비용이니까 0.1억 더해야 될까요? 안 더해야 될까요? 이 사업비, 손해사정비. 그렇죠. 더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손해사정 비용은 손해액 산정할 때 합산이 된다는 거. 그걸 모르면은 이걸 여기다 더해버릴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비용에다가 더하면, 사업비에 더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순사업비 0.72억인데 이게 순사업비의 전부일까요? 이게 0.72억 7,2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걸 분자로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여기서 또 헷갈리죠. 그렇죠? 결론은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요. 이거 굉장히 난이도는 이거 어떻게 내 강의 들어서 그런 거나요? 내 강의 이게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예. 재보험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출제보험 수수료 0.32억 이렇게 나와 있죠. 출제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재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보험에 가입하면은 온보험회사가 인수한 리스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비례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재보험 수수료가 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원보험료가 카메라 이쪽으로 왔나요? 네. 원보험료가 2.4억이죠. 그렇죠? 근데 1.2억씩 나눠 가졌죠. 1.2억. 나눠 가졌죠. 그렇죠? 이게 이제 원보험자 갖게 된 거고 요게 이제 재보험자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50%씩 나눠 가졌죠. 그렇죠? 만약에 있잖아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가 인수한 리스크에 발생한 손실 금액의 50%를 책임져 준다는 조건 하에 보험료를 50%를 받았는데 이걸 받고 끌고 가면은 이건 정의로울까요? 아니면은 정의롭지 못할까요? 이건 공정할까요? 아니면은 불공정한 걸까요? 50대 50으로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그렇죠? 손실이 발생하면 원보험자, 재보험자 50%씩 책임을 지기로 했어. 그래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50% 지기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도 50%씩 나눠 가졌어. 요렇게. 그잖아요? 이것도 50%씩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겉보기는 굉장히 공정하게 보이죠. 그렇죠? 정의롭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료는 총보험료 개념이잖아요. 총보험료는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인데 그건 실질적으로 사업비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이 순보험료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를 가지고 보험금을 손실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업비는 사업비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래 계산이 전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재보험 계약은 뭡니까?
원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은 그 손실을 50%씩 이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재보험료의 시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 총보험료 50%가 아니라 순보험료 50%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총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고 있는 이 비용이 있죠. 부가보험료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비. 이 사업비의 90% 이상은 실은 언제 발생을 해요? 그럼요. 보험 상품 만들고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있잖아요. 보험계약 체결하면 또 보험 상품 판매한 사람 커미션 주고 초년도 사업비에 계약비에 거의 대부분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자, 재보험이 대상이 된 이 보험과 관련해서 상품 누가 만들었어요? 재보험자가 만들었어요? 원보험자가 만들었어요? 원보험자가 만들었죠. 마케팅 누가 했어요? 원보험자겠죠. 누가 계약도 체결해서 원보험자겠죠. 사업비도 실으면 누가 다 지출한 거예요? 다. 원보험자가 다 지출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있죠. 요 사업비에 해당이 되는 금액은 받지 말고 돌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있죠. 자, 그 비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나눈 뒤에 그걸 보험료를 가지고 원보험자, 재보험자에게 주잖아요. 그럼 재보험자는 그걸 전부 다 꿀꺽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보험료에서 있죠. 원보험자에게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업비의 비율이 있죠. 그렇죠? 그 비율만큼은 재보험료, 재보험 수수료의 명목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건 뭐예요? 원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잡혀요. 재보험 수수료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빠져나갔는데 비용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물론 100% 다는 안 돌려주겠죠. 왜? 재보험자도 재보험계약 체결할 때 사무처리 과정에서 일종의 비용이 들죠. 그거 조금밖에 안 돼요. 그 금액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재보험 수수료가 0.32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사업비에서 원보험자 사업비 0.72억 7,200에서 3,200만 원 있잖아요. 요건 차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보험 수수료는 이러한 내용의 것이고 원보험회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그리고 원보험회사의 발생 비용이 있죠. 사업비에서 차감 항목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냐 없냐를 여기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합산 비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이 재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0.32를 빼면은 0.4가 딱 되죠. 아주 친절하게 해놓죠. 그렇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0.5 50%가 되죠. 그렇죠? 두 개를 더해 봅시다. 아까 0.625였죠. 그렇죠? 플러스 0.5는 110 맞아요. 1.125죠. 1.125. 그죠? 그럼 이건 112.5%. 법정 합산 비율이 있죠. 이것은 1보다 크죠. 1.125. 112.5%. 법정 합산 비율로 보면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이 보험회사는 1년 동안 보험 영업 활동 결과 경과보험료의 12.5%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죠? 기준을 명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보험 영업 부분 있죠?
다른 말로 이거 언더라이팅 프로핏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더라이팅 로스가 되겠죠. 그렇죠? 보험 사업 부분에서 보험 사업 영업이나 사업이나 똑같은데 언더라이팅 영역에서 경과 보험료 기준 12.5%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입보다 뭐예요? 지출이 큰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 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걸 점검해야 되겠죠. 기대 손실보다 실제 손실이 컸을 수 있고, 기대 손실을 너무 과소하게 예측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날 수도 있죠. 요건 이제 다른 이제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화해서는 안 들어갈게요. 요거까지 써주면은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왜냐면 5점짜리잖아요, 이게. 하나당. 그쵸? 요 간단한, 요 정도에서 여러분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있죠. 이제는 법정 기준 합산 비율이에요. 아니, 법정 기준이 아니라 거래 기준, 트레이드 베이시스. 그 합산 비율을 구해라 그랬죠. 트레이드 베이시스는 손해율은 똑같습니다. 경과보험료 중에 손해. 그래서 트레이드 베이시스도 똑같이 여기서 0.625가 되겠죠. 그죠? 근데 트레이드 베이시스가 스태처토리하고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 비율에, 자, 경과보험료 대신에 이걸 보유보험료를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비에, 자,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사업비의 대부분은 보험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있잖아요. 보험회사는 이 사업비를 왜 쓰는 거예요? 보험 상품 판매에서 보험료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쓰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수입이라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있잖아요. 이 사업비는 경과보험료에 대비될 게 아니라 수입보험료에 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게 실제 보험거래에 적합한다는 거예요. 보험금은 경과보험료에서 주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당해 거둬들이는 보험료 중에서 단기분의 경과보험료에서 단기 발생 손실을 지급한다. 여기 맞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사업비는 뭐예요? 사업비는 거둬들이는 보험료 중에서 단기분의 보험료를만 획득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쓴 게 아니잖아요. 보험료 전체를, 그게 단기분이든 앞으로 미래분이든 간에 그 총량 개념이 있죠. 그죠? 보험상품 판매가 그 총량의 보험료를 수입하는데, 거둬들이는데 획득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쓴 거잖아요. 그게 실제 거래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레이드 베이시스, 이게 실거래 기준이에요. 거래 기준. 보험 거래의 실질을 살펴보면은 사업 비율은 경과보험료가 아니라 수입보험료하고 비교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보험료 수익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쓴 거잖아요. 이게 되나요? 그런데 수입보험료 중에서 결국은 어때요? 재보험료 주고 빼고 나면 내가 최종 남은 보유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유보험료를
내가 갖기 위해서 사업비를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유보험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수입보험료는 2.4억이었죠. 그죠? 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료를 빼야지 보유보험료가 되죠. 1.2억 재보험료. 보유보험료는 그럼 여기 1.2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요게 경과보험료 대신에 보유보험료로 한다. 이게 1.2억. 여기 순사업비는 아까 계산이 됐죠? 그렇죠? 얼마? 0.4억, 4천만 원이었죠. 그죠? 두 개 더 해보면은, 두 개를 해보면은 3분의 1. 0.333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33.3%입니다. 확실히 뭐예요? 사업 비율이 떨어지죠.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수입보험료가 보유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클 수밖에 없죠. 분모가. 그러니까 트레이드 베이시스로 하게 되면은 사업 비율은 떨어지게 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합산 비율은 떨어지게 되죠. 합산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합산 비율이 완화가 되죠. 개선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해 보면은 트레이드 베이스로 하면은 두 개를 더해 보세요. 0.625 더하기 0.333 더하면 0.333 하면은 0.968이 되겠네요. 그렇죠? 0.968 합산 비율이 0.968, 96.8%죠. 1보다 적죠. 아, 그러나요? 아. 정확현실,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 3으로 보이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는 2022년도에 보험 영업 분야에서 4.2%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맞죠? 맞죠? 잠깐만. 95.8이니까 95.8%니까 4.2를 더하면은 4.2%를 더하면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이면은 1이면은 똥똥이잖아요. 그 밑으로 4.2% 적으니까 경과보험료 대비 이게 보험료 대비 4.2%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수학 산수 상식으로는 분모 분자가 안 맞잖아요. 분모가 양쪽이 그냥 더할 수 있냐? 근데 그냥 더합니다. 이게 산수의 세계와 실무의 세계의 차이입니다. 현실의 차이입니다. 현실은 무시할 수 있는 차이는 그냥 무시합니다. 수학의 세계에서는 0.1의 차이가 나도 이게 아닌 거잖아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감내할 만하다. 그게 오류의 실보다 그걸 오류를 감안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온 지표 수치에 그게 가져다 주는 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 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더해요. 그걸 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할 건 아니고 제가 보너스 문제로 여러분에게 추가해 줬어요. 참 여러분한테 보너스 문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 좀 많이 갔는데 1시간 정도 더 해도 괜찮나요 혹시? 예, 연달아서요. 예.
보너스 문제를 항상 줄 건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의 시험은 실질적으로 5문제가 이게 프레임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 5문제를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그죠? 더 많은 문제를 여러분이 접할수록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문제 외에 매주 적게는 1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 추가 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이 줄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시간 제약 없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써와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주에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추가로 해줄 겁니다. 이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조금 더 보완을 시켜주려고. 오늘은 이제 뭐죠? 뭐 오리엔테이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쓰는 요령도 좀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 강의 스피드가 좀 붙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요령껏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을 7문제 보게 할 수 없죠. 8문제 보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미쳐버리죠.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7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6문제. 근데 그런 건 아주 드물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가급적인 많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고민 가운데서 이 방식을 만들어낸 건데 불만이 있나요? 오히려 더 좋죠. 그렇죠? 그건 집에서 해보세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은 추가 문제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라 했죠. 그렇죠? 투자 수익률. 여기 쉬운 것 같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보험회사의 특성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거. 자,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은 밑에 보면은 경과보험료입니다. 경과보험료 대비 위에 투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겠죠. 투자 수입 마이너스 투자 비용. 많은 사람들이 요걸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못 풀었을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재무관리에서 투자 수익률은 밑에 투자 원금이 되겠죠. 그렇죠? 투자 원금 분의 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험회사는 그게 아닙니다. 투자 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 풀면서 어떤 사람은 계속 투자 원금이 어디 있지? 투자 원금이 어디 있지? 찾았을 겁니다. 근데 결코 찾지 못해요. 그죠? 못 찾았을 겁니다. 찾을 수가 없죠. 보험회사의, 손해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은 분모의 투자 원금이 아니라 경과보험료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투자회사의 투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의 투자 부문이 존재하고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투자회사예요?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입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조를 보험회사는 투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보험회사로 불린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유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험회사가 그걸 투자를 해요? 이 보험회사가 투자를 한 이유는 돈을 벌게 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보험 영업활동이 있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모든 활동은 그 보험회사의 고유 목적인 존재 가치인 보험 영업 활동이 있죠.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의 투자 성과는 내가 투자 원금 대비 얼마를 땄냐,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보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그게 뭐예요? 경과보험료잖아요. 그 보험회, 특정 보험회사가 대한손해보험회사가 2022년도에 보험회사로서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딱 필요한 금액이 경과보험료잖아요. 기준금액이. 그 경과보험료 대비 몇 퍼센트를 땄냐, 몇 퍼센트를 잃었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때요? 투자부문에서 만약에 땄다 그러면 어때요? 땄다 이렇게 좀 그러나? 벌었다 그러면은. 예, 경과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보험회사 고유 영업을,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 경과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기여를 한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잃었다. 그러면 어때요? 경과보험료의 몇 퍼센트를 까먹었다. 요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거에 일조했는가, 아니면 방해 요소를 작용했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너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게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의 투자 수익률은 투자 원금이 아니라 경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과보험료가 했었죠. 그렇죠? 0.8억이었죠. 그죠? 0.8억 분의 투자 수입이 얼마를 이랬어요? 0.1억이죠. 그렇죠? 1,000만 원이죠. 그렇죠? 비용이 0.02억, 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기가 막히게 수치가 일치하죠. 그죠? 여러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 맞춘 겁니다. 800만 원이잖아요. 이건 8천만 원이고. 그럼 이건 정확하게 0.1%, 0.1은 10%가 나온 거예요. 아까 합산 비율이 얼마였어요? 112.5였죠. 5%였죠. 자, 요게 이제 투자 수익률이고요. 10%. 자, 종합 경영률 또는 총 영업 수익률이죠. 그죠? 이건 합산 비율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입니다. 합산 비율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112.5%에서 10을 빼면 어때요? 10%를 빼면은 102.5%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갖는 의미는 뭐예요? 이 위의 의미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답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미 드린 거예요. 이 보험회사는 투자 영업활동을 통해서 경과보험료의 10%에 해당이 되는 이익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 금액만큼 보험 고유 기능의 보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게 이거의 의미입니다. 총 영업 수익률은 102.5%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해보험회사는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보험 고유의 영역, 보험 사업과 투자 활동 모든 걸 총괄해서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다고요? 경과보험료 대비 2.5%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예요?
총 영업 수익률을 계산할 때 투자 수익률을 많은 많은 학생들이 이걸 더해버리거든요. 안 됩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하고 합산 비율은 성격이 정반대 성질일 거예요. 투자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합산 비율은 낮을수록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때요? 더하면 안 돼요. 상반된 관계, 그렇죠? 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의 투자 수익률은 합산 비율을 낮춰주는 거죠. 그렇죠? 합산 비율 낮으면 좋죠. 그렇죠? 음의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은요. 합산 비율을 높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합산 비율은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상당히 복잡하죠. 그렇죠?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야지만이, 그리고 그것들을 정교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죠. 사실 이보다 조금 쉽지만 이 문제가 기출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걸 내가 모의고사에서 다뤄줬어요. 그런데 그걸 집에 가서 연습을 한 학생 있죠? 합격했습니다. 그게. 이 문제 풀면 20점이잖아요. 다른 데서 20점만 더 맞으면은 꽈락을 면하잖아요. 그 당시 이 실에서 꽈락 면하면 합격인 시절이니까 패스했습니다. 근데 이게 설마 나올까 하고 이걸 안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떨어졌어요. 기출문제에 이게 나오는데 나만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는 그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제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재보험, 그 다음에 손해보험, 보험 사업의 특징, 이걸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니 레이쇼 구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때도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 케니 레이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케니 레이쇼는요, 자기 자본분의 보유보험료입니다. 이 자기 자본은 실은 이건 뭐예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케니 레이쇼는 뭘 보고자 하느냐면은 보험회사가 자신의 인수 능력 대비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인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니 레이쇼를 보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자신의 역량에 미달하게끔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주지도 모르고 있죠? 너무나 지나치게 넘어서 보험 사업을 위험천만하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합산 비율은 단지 그 해에 있죠? 보험 수지 활동이 수익이냐,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요걸 보는 거예요. 종합 경영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해에 그 보험회사의 종합적인 손익이 어떻게 되나, 알겠죠? 그걸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케니 레이쇼는 뭐예요? 그걸 떠나서 뭐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건 다 차지하고 보험회사가 자신의 인수 역량 대비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인수하고 있는가, 요걸 보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케니 레이쇼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자기 자본 여기 나오죠? 얼마예요? 자기 자본 여기 1억으로 나오죠? 보유보험료 나오죠? 1.2억. 그죠? 보유보험료는 1.2억이잖아요. 원수보험료가 2.4억인데 재보험료
1.2억이니까 빼면은 1.2억이 보유보험료죠. 그렇죠? 그래서 캐니 레이셔는 1.2입니다. 그럼 요거의 의미는 요 캐니 레이셔는죠. 캐니 레이셔는 1에서 2, 많게는 3 사이가 적정한 걸로 봅니다. 근데 요 사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자신의 인수 능력 대비 적정한 리스크를 인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확장시킬 수 있죠.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 2까지는 확장시킬 수 있죠. 좀 위험하게 하면 3까지. 만약에 캐니 회사가 2나 3을 넘어갔다. 그럼 이건 이 회사는 좀 불안한 겁니다. 자신의 인수 능력을 초과해서 리스크를 인수했어요. 이 경우는 어때요? 빨리 해약하든지 빨리 재보험에 넘겨야 되겠죠. 상당 부분을. 아니면 자기 자본을 충당시키든지. 1보다 만약에 미달이 돼 있으면 어때요? 자신의 능력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죠. 분발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제가 왜 이걸 30점을 줬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이건 30점이 아니라 이 문제의 이 복잡성을 보면은 40점을 줘도 상관없어요.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다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1번 문제를 반복해서 숙달시키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해서 전부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1번 문제 푸는데 다 소진하고 끝내고 좀 쉬었다가 5분 뒤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세 문제를 1시간 안에 한 방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